아직도 불안하게 불법으로 원룸이랑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단기 임대하세요. 지금부터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절차가 조금 번거롭죠. 반면 불법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소액으로 빠르게 시작하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운영하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민원으로 인한 신고, 단속, 그리고 올라간 벌금, 형사처벌까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호스트분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간혹 단속이 심한 곳에서도 야수의 심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젠 이런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합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는 단기 임대를 추천드립니다. 최소 일주일 단위로 숙소를 판매한다면 원룸과 오피스텔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단기 임대 플랫폼이 33M2 Live Anywhere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는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처럼 세면도구, 치약, 칫솔, 수건 등 숙박시설에 있는 물품을 두면 불법입니다. 엄연히 숙박시설과 단기 임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기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치 사용에 의한 임대차에 의거하여 계약갱신 요구, 임대차 신고 등의 임대차 3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추가 소득에 관한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추가 질문, 수익률은 괜찮은가요? 에어비앤비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운영하는 숙소의 위치와 퀄리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최소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손이 덜 가며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에어비앤비 운영한 숙소라면 단기 임대의 수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의뢰받은 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은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면 본인이 해당 숙소에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는 본인이 해당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하고 숙소 전체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숙소 전체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거죠. 숙소 전체를 팔지 않고 방을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숙박 비용도 저렴해야 하고, 그 저렴한 퀄리티에 맞게 게스트가 오기 때문에 여성분이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일단 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각 2주 단위로 2개의 객실을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지방에서 서울로 오신 분이셨고 당장 지낼 집도 구하시긴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해당 호실을 거주하고 하나는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같은 건물 안에 호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드렸고, 지금은 본인 숙소 하나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같은 건물에 3개의 호실을 단기 임대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의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숙소도 준비 중이시고요. 아마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였다면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였을까요? 당연히 불법이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로 운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 사례에 있는 분은 공간 대여 사업에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고 추가적인 공간 대여 창업을 할 예정이셨습니다. 보통은 에어비앤비를 대처하는 공간 대여 사업은 파티룸이 일반적이지만 사무실과 상가의 다소 높은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고려해서 단기 임대의 숙소를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이 싸고 권리금이 없는 공간도 찾아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단기 임대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셔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나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게스트가 유입되는 것은 플랫폼 어플입니다. 내가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유입이 됩니다. 여기서 숙소의 핵심은 무조건 퀄리티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는 인테리어 감각도 초기 투자 비용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봤을 때 가고 싶은 이쁜 숙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구와 소품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조건 노력이 들어갑니다. 간혹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5개 이상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감각이 좀 더 늘었습니다. 전공이 디자인 쪽임에도 불구하고요. 에어비앤비 공간임대, 단기임대 창업하는 것은 진짜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창업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공간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누구는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늑하고 이쁘고 깔끔한 숙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퀄리티이며 경쟁력입니다.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꼼꼼하게 준비해서 창업한다면 분명히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내 건물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월세보다 3배에서 4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내 건물이 아닌 곳에 임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물건의 소유주분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할 때부터 이 부분을 해당 부동산 중개인 분께 꼭 확실하게 사전에 확인하시고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플랫폼에 등록하는 부분은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것만큼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통화하시면서 등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